그러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다시 한번. 오케이. 잠시 민방위가 오케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슨트 정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유민입니다. 저희는 뉴슨트와 모종의 계약이 되어 있는 서강대학교 뮤지컬 동아리 마이티 마이티. 소속입니다. 네.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 공연은 레드북, 호프, 잃어버린 얼굴. 예 그리고 1895. 그리고 마리키리, 최근 창작산실에서 호평을 받은 안테모사까지 5작품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레드북. 레드북 너무 재밌어. 레드북은 빅토리아 시대 영국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여성들에 대한 그런 편견이 거의 최고치에 도달했을 때 그 당시 여자가 먼저 이혼을 하려고 하면 흉악 범죄를 증명해야 되고 막 남자가 거의 무슨 진짜 이거는 사람이라고 칠 수도 없는 사람이어야 여자가 이제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무조건 남자가 이혼을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여자는 계속 살아야 된다 이랬던 시대였는데, 그래서 여자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편하게 집에서 집안일이나 해라. 그런 시기를 사는데 하필 또 안나는 그런 거 이제 개나 줘버려라 하는 식의 성격으로 항상 구직 활동을 하면서 다니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자기 무시한 남자들한테 말로 한 방씩 때려주면서 복수도 한 번씩 날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안 구해지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근데 일단은 그런 인물을 너무 막 비련의 여주인공 막 이런 걸 표현한 게 맞아. 아니라 정말 강단 있는 그럼 어쩌라고 식의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그걸 보는 관객들도 어. 이제 되게 같이 카타르시스를 맞아. 느끼는 그런 같이 호흡하는 느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뮤지컬 감히 말하자면 약간 뮤지컬 우리나라의 창작 뮤지컬 중에 가장 선구적인 여성 캐릭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나는 여성 주연인 뮤지컬을 만들면 이래서 특별하고 저래서 특별해서 특별한 사람이니까 주인공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는 조금 벗어나면 좋겠어. 레드북 시작으로. 특별한 거 아니야. 특별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계속 말해, 나는 나를 말하는 상태가 자기 자신일 뿐인데 이거를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제 네이밍을 시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못 듣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될 그치, 것 같아. 맞아. 근데 이런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전형적인 여주인공과는 달라요. 이런 말이 이제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그 극들도 그렇고 이제 레드북이 막 혹시 꼭 나온다면 더 이제 많은 관객들을 이거 보고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그치. 싶기도 합니다. 제발 해주세요. 제발. 제가 맨날 꿈꾸고 있다고 그래. 제가 아직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때, 예스. 대학생 할인까지 해줘? 아니 뭐 청소년 할인 그런 거 그래도 이제 24세. 졸업하면 일단 할인 받기 힘드니까. 레드북이 직장인 할인 해주긴 좀 그렇잖아. 직장인 얘기가 아니다. 중구 그런 걸 했어요. 맞아. 중구 시민 할인. 중부 호프는 일단 카프카, 우리 그 변신으로 유명한 카프카 씨의 미발표 원고에 대한 재판을 모티브로 해서 재구성을 해본 거지. 에바 호프라는 할머니가 있는데 미발표 원고를 그분이 갖고 있는 거야. 원래 유럽에서 살았는데 유대인 박해를 받으면서 도망다녀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갔는데 거기도 이제 팔레스타인과의 전투 때문에 정말 여러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이 원고만은 지켜야 된다라는 집착이 돼버린 거지. 집어도 막 이 동네 미친년 호프 막 이런 문구가 있던데. 이번 댁이 실려는 미친년 호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키다 보니까 호프한테는 이게 완전 자기 세상의 전부인 거야. 이게 없으면 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의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뭔가 호프라는 이름도 되게 뭔가 중의적이야. 완전 이름은 호프인데 어. 삶은 호프가 아니었잖아. 완전 호프가 없는 삶을 살았지. 어. 삶은 에바였잖아. 대부분의 뮤지컬들을 보면 한 명한테 초점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그런 빌런이라든지 아니면 동료라든지 두 개의 서사를 같이 이렇게 부딪히는데, 이거 뭔가 호프가 겪은 삶 자체가 계속 빌런들이 많아. 전쟁이라는 빌런이 있잖아. 계속 인격을 파괴시켜버리는 빌런들하고 계속 싸우면서 인격이 없어지고 뭔가 자기가 아니라 다른 거에 인격을 투영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가가지고 정말 이 캐릭터가 정말 빛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극인 것 같아. 뭔가 다른 극이나 다른 연극이었으면 이런 사건이 있으면 진짜 막 원고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출 법도 한데 그게 주가 아니라는 게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좀 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포커스를 맞춘 점에서 맞아. 되게 좋고, 그리고 정말 뮤지컬에서는 처음 보는 나이든 늙은 할머니 혼자가 주인공이라는 게 완전 맞아. 주목할 점이지. 왜냐면 노인이고 그리고 더욱이 노인 여성이라는 그런 캐릭터가 사실은 어떤 텍스트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인물로 투영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 맞아. 노인 여성이면 되게 그냥 부가적인 뭐 할머니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맞아.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걸 이제 잊지 않고 그 사람을 계속 무대 위에 올려놓고 계속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같이 조망하니까. 같이 이제 걸어가는 느낌? 잃어버린 얼굴 1895, 1895입니다. 서울예술단의 레퍼토리 중 대표 대표적인 레퍼토리 레퍼토리. 중 하나죠. 맞아. 일단은 서울예술단이 국가산하단체잖아. 야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단 남성이 주연인 극들이 너무 맞아. 진짜 많았어. 꽤나 그래서 많았지. 대표적인 것도 윤동주. 윤동주 달을소다도 그렇고 뿜빠이상도 어쨌든 이상에 대한 그치, 거고 맞아. 칠서도 이제 남자 7명이서 나온 거고 나빌레라도 나빌레라도 그치, 그렇고 나빌레라도 그러니까 되게 그런 텍스트의 주인공이 남자인 게 되게 많은데 그 안에서 항상 여성 캐릭터들은 되게 소모적이었다고 맞아. 할 수 있지. 재미는 있었는데 조금 많이 아쉬웠거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가 되게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단체도 18년도에 금란방을 시작으로 그 전에도 몇 개는 있었겠지만 이제 금란방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많이 목말라하는 그런 여성 서사의 센터를 맞춘 극들을 내는 게 보여지고 이제 올해도 다시 오니까 잃어버린 얼굴이라는 제목 자체는 어디서부터 이제 기원이 됐냐면 왜 명성황후의 사진은 없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된 작품이래. 사진관에서 시작을 하거든. 명성황후로 추정이 되는 묘령의 여인이 나타나서 왜 명성황후의 사진은 없냐, 사진을 받기 싫어하셨다, 왜 그랬냐 이러면서 쫙 이렇게 가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그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다른 명성황후를 다룬 작품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전에는 되게 멋있는 약간 히로인 같은 느낌으로 하는 작품들도 되게 많고 권력욕이 엄청 심했던 맞아. 사람이다. 욕심 많았다. 그래서 이제 외세의 힘을 등에 업고 그 권력을 쓰려고 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많은데 되게 그 역사적 프레임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다 걷어내고 김자영이라는 사람의 심리 묘사 궁 안에서 얼마나 외롭고 어떨 땐 잔인하게 살아야 했었는지 왜 그렇게 많은 평가를 받는 다양한 모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극인 것 같아서 되게 새로웠어. 난 본명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이 극에서 민자영이라는 이름이었는지도 처음 들어. 나 그냥 민비 혹은 명성황후 요렇게밖에 몰랐었고 일본인 낭도들한테 죽임을 당한 비극의 마지막 맞아. 황후 이런 식으로 맞아. 많이 이렇게 포트레이를 하잖아. 근데 약간 마지막이라는 건 너무 많이 맞아 마지막 국모 그거 계속 너무 많이 들었잖아. 맞아. 그런 역사적인 뭐 인리사변, 갑진정변 막 이런 것들을 맞아. 뭘 많이 메인으로 겪으셨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 그럼 되게 좀 더 음. 우리랑 더 친근하게 다가오겠네. 난 되게 잔인한 사람인 줄 알았어 원래. 맞아. 되게 잔인하게도 이게 나오지. 페이스 딱 오프되고 그냥 음. 다 막 죽여라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쨌거나 그러면 슬픔도 겪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더 다채로운 그러니까 다면적인 게 더 많이 보였던 것 같네. 우리는 정작 그 사람의 본 얼굴은 모르면서 일단 평가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 특별한 사람이어야만 뭔가 왕비여야만 칭송하고 이야기를 듣는 건 아니잖아. 그 누구든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많이 잘못 알고 있고 되게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관객들한테 다가갔다는 게 큰 시도라고 생각을 해. 뭐 물론 잃어버린 얼굴 이게 정말 완벽하다라고는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치. 조금 나아진 면모들이 좀 보였던 것 같다라는 걸 조심스럽게 이거는 저희가 다음으로 얘기할 작품은 마리키리. 마리키리. 우리가 흔히 어릴 때 이제 퀴리 부인이라고 많이 알고 있던 그런 이제 위인전에 나오는 퀴리 부인인데 실제 이름은 마리 스코도프스키 퀴리. 이 마리 퀴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겪었던 고뇌, 그러니까 그런 성공, 노벨상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아니라 노벨상을 받고 그 이후에 자기의 그런 고뇌 받는 게 완전 초반에 나오거든. 라듐이라는 물질을 이제 발견하고 그걸 어떻게 가공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했어. 상을 받고 나서. 근데 그게 엄청나게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면서 막 시계에도 하고 막 란제리에도 라듐을 넣기도 하고 그걸 먹기도 하고 의뢰도 넣고 그래서 그러면서 사용이 무분별하게 되면서 라듐 걸스라고 이제 라듐 시계 공장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노출이 되어서 그거를 알려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거를 동시에 자기가 발견하고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거를 숨겨야 된다.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인간 마리키리의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다룬 것도 잃어버린 얼굴이랑 조금 비슷하게 조망되는 건 있긴 하네. 그렇지. 인간적인 면을 더 집중한다는 점에서는.
맞아. 사실 이게 퀴리 부인이 마리퀴리라는 사람은 아니다. 그냥 막 뭐 예를 들어서 김씨 부인, 어쩌고 부인 이렇게 알려지는 게 정말 싫었다고 해서 마리퀴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알려주기 위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집필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확실히 관객들한테도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그 필요성을 이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 이제 되게 캐릭터들 보면 여성 캐릭터들은 관계적인 게 더 중요하니까 내가 누구랑 관계가 있는 이 극에서 필요한 어떤 전문적 정보는 주인공인 되게 남자분들이 많이 그걸 익혀야 되니까 게다가 또 확실히 과학이니까 더 전문적인 걸 알아야겠고 모르면 혀가 꼬이겠던데 공식 같은 게 나오니까 그 여담으로 여기 이번 애가 김태형 연출가거든. 근데 이제 그분이 과학고랑 카이스트가 나왔었잖아. 그래서 맞아, 그거 맞아. 이제 막 공식 외우는 거 같이 막 아하. 하고 그 정말 힘든데 되게 벅차하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고. 지금까지 뭐 과학 관련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간 뮤지컬은 많이 나온 적은 없잖아. 천체 관련된 게 많이 나와서 되게 맞아. 감성적인 게 많지 이렇게 전문적인 거 없으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이 더 발전했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의 열정에다가 다행히 전문 지식이 탑재된 연출분이 합쳐져서 좀 더 스토리가 더 탄탄해진 것 같네. 브로드웨이든 어디든 간에 많이 늘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진짜 찾아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50% 이상의 브로드웨이 작품들이 메인 4명 창작지 크리에이티브 팀 그러니까 연출, 작가, 작곡 그리고 안무까지 해서 이 4명이 다 남성인 게 52%나 된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이제 여성 올리는 거의 이제 막 없고 막 웨이트리스가 이제 그나마 최초 막이라고 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냥 문화 예술에 있어서 바꿔가야 할 과제인 것 같아. 우리 세대들이 계속 바꿔나가야 될 과제들이지. 여기 5작품들을 보면서 이제 좋은 변화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5개 정도밖에 꼽지 못한다는 점도 왜냐면 창작들에서 그치. 특히 아직 5개밖에 꼽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많이 남는. 그러면서도 뭔가 동시에 희망을 주기도 한 것 같아. 왜냐면 이 작품들을 보면 너무나도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위해서 고생한 흔적이 너무 많이 보이고 그게 잘 드러나잖아. 관객들도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거에 같이 발맞춰서 이걸 제작한 사람들도 그렇고 대중들도 같이 이제 샤샤 하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번에 또 저희 뉴스엔트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들이 있다면 댓글로 꼭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과 하라고 했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